자, 나는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허먼 멜빌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사회적인 건강이 다 병들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허먼 멜빌은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의 혈관들이 다 수천 개, 위장이 병들고 나니까 소장이 병들고, 소장이 병들으니까 대장폐색이 다 오고, 여러분들은 위암, 유방암으로 왔는데 알고 봤더니 장폐색이 다 있어요. 대장이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대장폐색부터 다 뚫고 들어가요. 5단계 해독할 때 첫 번째 단계. 마치 우리의 세포와 섬유질이 다 연결되어 있듯이 수천 개의 섬유가 우리를 타인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종종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큐 한번 보시면 울컥하실 거예요. 유명한 작가 단 밀맨이 소개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스탠퍼드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할 때 이분이 바로 이 단 밀맨 작가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가 너무너무 자기를 감동시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스탠퍼드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할 때 희귀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리자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소녀의 병세가 회복될 유일한 가능성은 5살 난 남동생에게서 수혈을 받는 것밖에 없었어요. 5살 난 남동생도 이 리자하고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어요. 희귀병을. 자, 남동생도 같은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완치되면서 그 질병과 싸우는 데 필요한 항체가 생겼습니다. 의사는 그 상황을 리자의 남동생에게 설명하고 누나에게 너의 피를 수혈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리자의 남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머뭇머뭇거리다가 깊이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피를 누나에게 줘서 누나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제 피를 기꺼이 드릴게요. 자,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리자의 동생은 누나 옆에 침대에 누워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모두 다 흐뭇한 가족들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리자가 이제 동생의 피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리자의 뺨에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자의 남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미소가 가시입니다. 의사를 쳐다보면서 선생님, 저는 이제 죽는 건가요? 소녀는 너무 어려서 의사의 말을 오해했습니다. 자기 피를 전체를 다 빼줘야 누나가 사는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피가 이제 수혈할 때 다 끝까지 다 넘어가는 걸 보니까 이제 링거로 다 빼지는 걸 보면서 이제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 일부만 수혈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피를 다 줘야지만 누나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소년이 그렇게 이타적이고 관대하게 누나를 위해서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용감하게 자기가 죽어도 자기 피를 다 주고 누나를 살리겠다고 결심한 거였습니다. 왜 숨호흡을 한번 크게 했나 했더니 참 감동적이죠. 우리 모두 지금보다 좀 더 자주 자신을 뛰어넘는 고귀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자, 레리 셔이츠 박사가 아주 독특한 연구를 해서 이런 통계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우리가 자신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타인을 생각하는지가 여러분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건강과 치유를 위한 캘리포니아 태평양 의료센터의 이사로 있는 레리 셔이츠 박사는 600명에 가까운 남성들을 통계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600명. 무려 60명도 아니고 600명이나. 이 남성들의 3분의 1이 심장병을 앓고 계셨어요. 심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혀 있거나 협심증이거나. 나머지는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레리 셔이츠 박사가 이들과 상담을 하면서 테이프를 들어보면서 그 남성들이 나는 뭐를 좋아하고요. 나는 와이프가 어떻고요. 나는 우리 애들이 어떻고요. 나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요. 내 것이란 말을 몇 번이나 쓰는지 세어봤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상담할 때 이런 공통점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희한하게도요. 좀 중증이신 분들과 상담할 때 보면 나는 나를 내 것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와 심장병이 발생하는 빈도를 비교한 결과 나는 혹은 나를 어쩌고
내 것은 어떻고 1인칭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가장 심장병 발병률이 높은 것을 발견합니다. 1인칭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자,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또한 그 이후에 몇 년 더 연구 대상자를 관찰한 결과 피험자가 습관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실제로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이 더 높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 병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의외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한 사람이 나는이라는 말을 하는 횟수를 센 것은 자아도취를 수량화할 수 있는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자아도취. 자아도취가 뭘까요? 공주병? 왕자병?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공주병, 왕자병. 자, 이건 뭐냐면 타인에게 마음을 덜 여면 열수록 그만큼 심장이 더 큰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리 셔위츠 박사는 이런 가장 건전한 의학적인 충고를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아침마다 내 아내가 여보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이거 드세요. 고기 대신에 요거 좀 드세요.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모모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지로라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기 말보다 들어주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건강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내 말만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인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게 우린 너무 아까워요.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내어주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여기 오시는 이사야 58장이 뭐냐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내 주변에 헐벗고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 나눠주고 내 이웃이 굶주리고 있고 내 사촌이 굶주리고 있으면 아이들한테 야, 또 돈 빌리러 왔다. 아빠 없다 그래? 문 닫아? 얼마나 우리 마음이 삭막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자기 뜻을 자꾸 관찰하려고 기도할 때도 심지어는 하나님하고도 타협합니다. 하나님 제 얘기 좀 듣고 저를 좀 따라하세요. 저를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한번 좀 아프면서 돌아보시게 되죠. 내가 왜 아픈가? 셔위츠 박사가 바로 가장 건전한 건강해지는 의학적인 충고를 합니다. 이게 말씀하시죠? 의학적으로 아주 건전한 충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종교가 타인과 단절된 채 자신 안에 갇혀 있다는 착각이야말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의 원인이라고요. 여기 오시는 이제 종교인들도 있고 비종교인들도 있는데 비종교인들은 혹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안 오십니다. 불교 신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안 들으려고 해요. 또 기독교 신자들은 불교 가르침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성결교인들은 성결교의 가르침 외에는 안 들으려고 해요. 기본교리가 자기 교회 게 아니면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좁으신 분일까요?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넓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내 세포가 뭐가 있는지. 암세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손상된 세포는 조금 병들고 손상된 세포는 스스로 죽도록 우리 세포는 오토파지라고 해서 스스로 죽도록 자살 명령을 내려서 죽어야지 병든 세포는 죽어야 여러분들이 건강한데 병든 세포는 죽도록 우리 몸은 설계되어 있는데 병든 세포가 죽지 않고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병들고 손상된 세포가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특징은 계속 세포 분열을 해요. 병든 세포가. 우리 가끔 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저 사람은 정말 암적인 존재야 이런 얘기 종종 하시죠.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그런 사람들의 세포는 암세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지 못하는 암세포 빨리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해독식 하시는 거예요. 오토파지. 3일째 가장 많이
이 병든 세포가 가장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과일식하는 거 그냥 생으로 여러분들 굶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인적으로 건강해지셔야 돼요. 우리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정신도 건강해지고 사회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게 진짜 완전한 건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나는 오늘 뭐 먹어야 건강해지고 뭐 먹어야 암세포가 빨리 죽는가 들으려고 하는데 엉뚱한 얘기만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건강해지고 홀리스틱, 예, 전체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겨야지만 돼, 이겨야지만. 예, 우리 딸 꼭 서울대 가야 되고 다른 애들은 떨어져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어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얘기 하셨죠. 내 딸은 떨어져도 옆집 딸이 붙었으니 다행이네. 이런 사람들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린 꼭 반드시 이겨 먹어야 돼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정말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지적 발달 장애인 올림픽. 워싱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 사건은 워싱턴의 스포켄에 있는 육상 경기에서 1976년 실제 있었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좀 울컥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참가자 9명이 100m 경주를 하기 위해서 출발선에 모였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땅 하는 총소리가 들리자 모두 최대한 빨리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아스팔트 위에 넘어졌다가 2번 정도 또 넘어지다가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소년이 우는 소리를 듣고 다른 선수 몇 명이 속도를 늦추더니 멈춥니다. 그들은 돌아서서 다시 그 넘어진 소년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다운 증후군에 걸린 한 소녀가 허리를 굽혀서 그 소년에게 키스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리고 그 모든 출전한 선수들이 팔짱을 끼고 함께 결승선까지 걸어갑니다.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어섰고 환호성이 10분간 계속됐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회복해야 될 사회적인 건강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광경이 요새는 드물죠. 이게 트루 빅토리라고, 이게 진짜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자인지, 건강만 지금 우리가 패배자인지, 아니면 정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패배자인지 우리 자신을 좀 진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